나중에는 전체적인 틀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네, 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일요일인데 너무 일찍 일어났어요. 뭐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 유튜브나 찍자 해서 카메라를 좀 켰어요. 오늘은 뭐 가족공예 이런 얘기보담도 그냥 제가 지금 동안 살아오면서 느꼈던 얘기 하려고 해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인생의 3분의 1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짧지 않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그 시간에 비례해서 일을 너무 잘하시는 분도 있고 실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일뿐만 아니라 뭐 가족공예도 그렇고 오래 한다고 다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일을 잘한다는 게 늦게까지 오래 일을 하는 거를 의미했던 것 같아요. 이걸 흔히 전문용어로 몸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제 몸으로 하시는 분도 있었고 물론 거기서 머리를 잘 써서 오랫동안 일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겠죠. 근데 요즘 세대에는 일 잘한다는 의미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제한된 시간에 많은 일을 하는 게 일을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회사에서도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시켜요. 이게 정확한 비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즘 회사에서 야근하고 이런 분위기 아니에요. 그리고 야근한다고 그렇게 또 좋아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저도 나름 누구나 들으면 아는 뭐 대기업이라고 하죠. 거기서 14년 동안 근무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일 잘하는 사람들을 지켜봤었거든요. 제가 또 사람들의 막 이런 행동들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게 취미이긴 한데 어찌됐든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하는 건가 이건 모든 사람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가 신입사원 때는 더 그랬어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사람 어떻게 진급을 하고 임원이 되고 쭉쭉 올라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일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뭐 그 중에는 긴 시간 동안 제가 직장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영향을 받고 영감을 받았던 리더도 있었던 반면에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반면교사 했던 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느끼게 된 것이 결국 이 회사도 평범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사회 한 축소판이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작작하고 얘기하라고요.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봤던 사람들 중에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은 일이 아무리 많아도 여유있게 잘 처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바쁠 때는 일이 막 3, 4개 또는 뭐 6개, 7개씩 막 떨어지거든요. 물론 한두 개도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4, 5개가 새롭게 떨어져도 그걸 빠른 시간에 해결하고 성과를 내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러면 에이 뭐야 그 사람은 연차도 많고 다 차이가 있겠지. 맞아요. 물론 연차가 많은 사람이 더 일을 잘하기도 했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개인차가 있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을 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일을 잘하는 분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신입사원이니까 이거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일을 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왜 이런 질문을 하지? 당황하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너무 당연한 걸 물어본다는 그런 표정? 누가 봐도 바쁘게 일하는데 그렇게 대답하니까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다 해서 관찰을 그때부터 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신입사원이니까 일을 잘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고수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일이 많아도 힘을 줘야 될 때, 힘을 빼야 할 때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맨날 떨어지는 그 일을 내가 전부 다 영혼을 갈아서 일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물론 그 사람은 막 그렇게 에너지가 따라진다면 그 사람은 정말 승진도 쭉쭉 하고 올라가겠죠. 사실 우리가 사람인 이상 그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려면 머리를 잘 써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제 경중을 따지더라고요. 근데 신입사원이 볼 땐 이 일이 다 똑같이 보여요. 다 똑같이 중요한 일처럼 보이는데 저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이 일에 집중하면 팀장님 급한 거 아니니까 다른 거부터 먼저 해라. 내가 했던 거 그거 아직도 안 됐나? 그게 급하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는 제가 이건 좀 나중에 해도 되겠지 하고 뭐 천천히 진행한다든지 가볍게 일을 하면 또 일 대충 한다고 잔소리 엄청 들어요. 그 신입사원 입장에는 엄청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일을 보고 경중을 따질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은 일을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연차가 길었다고 많은 일을 또 했던 것도 아니고요. 연차가 짧았다고 적은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들여다보면은 짧은 시간에도 많은 일을 할 때 사람의 마음가짐은 어떠냐면 일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어요. 일이 계속 들어오면 힘들고 버겁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장님도 그렇고 팀원도 그렇고 그 팀한테 일을 더 많이 부탁하게 돼요. 그리고 그런 일잘러들은 그런 일을 경험하는 게 그 자신의 실력을 높이는 기회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마인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많은 일을 해보면 그 일에 대한 경중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하기 전에 특히나 많은 일이 들어왔을 때 계획을 정말 잘 세우더라고요. 막 노트에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정말 러프하게 계획을 딱 세워요. 그리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게 정말 길지 않은데 머릿속으로 그렇게 해서
시작하자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긴 시간도 아니고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일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저도 그분한테 일을 많이 배웠는데,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계획을 잘 세워야지 한 번에 끝나고 성과도 좋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이제 경험치가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저도 그런 반복대로 일을 해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일을 하기 전에 잘 모르지만 계획을 한번 세워봤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효율이 올라요. 일이 되게 많은 것 같았는데 벌써 끝난 건가? 라고 할 정도로 올라갔었어요. 근데 한두 번은 이렇게 해봤는데 습관이 안 되니까 하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지름길을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하던 방식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머리로는 TY 정신 차려, 이러면 일 3번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몹쓸 몸뚱아리는 일을 막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경우 아무도 없으신가요? 근데 이것도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한테. 저는 그걸 하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된다 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이,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작은 거를 하나씩 시도해서 나중에는 전체적인 틀을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그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개 같은 소리야, 진짜 땡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저도 일을 하면서 연차가 쌓이니까 그분이 했던 얘기가 대충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게 되었어요. 계획을 세운다는 얘기, 그리고 조금씩 시도해서 전체적인 틀을 바꾼다는 이런 얘기들, 이제는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말은 쉽지 실제로 하는 거는, 현업에서 이걸 진짜 하는 건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뭐 이게 100% 맞다는 제가 보장을 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면 제 주관적인 경험들을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일을 한다든지 또는 뭐 가죽공예를 할 때도 계획을 세우고 또는 순서를 정하고 어떤 작업에 힘을 줘야 될지 미리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즐겁게 가죽공예를 또는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티아님 그래서 일 잘하냐고요?